호수공원 부동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영로 하늘채락 급유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파트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2번지 일원이고요. 총 8개 동 803세대가 되겠습니다. 8사가 700세대로 가장 많고요. 구역이 4세대, 110이 58세대나 되네요. 110이면 44평인데요. 그리고 127이 2세대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쪽으로 가면 야암초등학교고요. 이쪽으로 가면 공단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은 이쪽에 있고요. 이게 104동이고 가장 인기 있는 동인데 바로 길 건너편에 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왔고 또 이게 자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영원 무궁토록 이 자리에서 부동산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또 믿을 수 있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 전경입니다. 제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104동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제일 로얄동이라서 그런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동들은 그렇게 높이까지는 안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래도 어느새 펜스를 훌쩍 넘어서 각 동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7억 원 내외고요. 평균가는 한 7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84 기준은 2,500만 원이고요. 옵션비도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넣고 하면은 800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은 현재는 마피도 아직 조금 있고요. 비싸게 나오는 거는 1억 5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참고할 금액은 인지세 15만 원, 대출 보증료가 100만 원 정도, 개시백을 800만 원 주고 있죠. 실투자금은 계약금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확장비가 20%를 납부해서 500만원, 옵션비도 20%를 납부해서 한 200만원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은 평균 잡으면 한 2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지세, 보증료 이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양권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건 8억 6천까지도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는 7억 한 5천만 원 선 정도에 되는 것 같고 7억 5천만 원 선이라고 보면은 분양가의 확장비와 옵션비를 감안하면 7억 한 5천 정도? 그러면 프리미엄은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한 1, 2천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 같고요. 낮은 것은 뭐 마이너스 P도 일부가 아직은 있습니다. 84 A타입 기준으로 1월 달에 9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동매물은 80건 정도 되고요. 약 10% 정도 되죠. 세대수 대비해서. 호가는 마피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특별히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이렇게 특별히 높게 나온 것도 있고 손피로도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피는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손피거든요. 손에 들고 가는 피를 말하는 건데 매도자가 2천만 원 같으면 2천만 원은 무조건 자기가 양도소득세 내고도 자기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게 손피거든요. 근데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강령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계약을 하든 유효할 뿐만 아니라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손피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불법이 되는 이유는 현금으로 주면은 매도 금액에 계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금을 탈루하게 되고 또 국가 세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시 매도가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겠죠.
가성비 계산 방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1차 양도세를 매도가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 양도세가 다시 매도가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2차 양도세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까지는 기재부 예규에 의해서 2차까지만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뭐 수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상당한 세금 절약이 되죠. 2025년부터는 이 규정이 없어져서 무한반복을 하게 됩니다.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음은 손필을 일반피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필을 일반피로 환산하는 방법은 분양권은 1년 이상이 되면 66%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포함입니다. 1에서 66%를 빼고 이걸 손필을 분자로 나누면 일반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손피 5천만원 같으면 일반피로는 약 1억 4,700만원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작을 수가 있는 게 1년에 한 번 기초공제 받는 250만원이 있고 또 부동산 수수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작아지겠지만 거의 이 숫자에 육박하게 됩니다. 손피 거래는 뭐 이렇게 환산을 해서 거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겠지만 위에서처럼 현금을 주고받으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또 내야 되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제를 못 받고 각종 감면 규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용을 못 받고 또 국가세무 업무 방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년 1월 중에 총 27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24평이 한 건, 그러고 34평이 2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약 3.4%가 거래됐습니다.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고 매매가가 7억 6천 이하이므로 아직 피가 높은 매물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거래로 본 선호도 분석입니다. 우선 위치는 앞동이면서 호수뷰가 나오는 동을 제일 선호를 하고요. 하입은 84A 타입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정수는 물론 고층으로 갈수록 선호를 하고요. 또 완전히 탑층은 또 조금 문제가 좀 다르죠. 방향은 남서향을 선호를 하는 이유가 남동향이 공간이 보인다고 해서 남서향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햇빛을 받는 거는 남동향이나 남서향이나 거의 비슷하겠죠. 남서향이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받기는 한다고 합니다. 가성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이고요. 락커뷰는 분양가 평균이 7억 2천 정도 되거든요. 평당으로 치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확정비가 2,500만원 있고 옵션비는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시스템 에어컨도 넣고 하다 보면 8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지금 7억 5천만원 정도가 락커뷰의 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2천만원 정도를 감안하면 실제 구입가는 7억 7천만원 정도가 되죠.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힐스테이트 서남 호수공원이 9억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분양가가 9억 2천 정도 됐고요. 확정비가 2,750만원, 옵션비는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800만원 정도를 계산하면 9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도 페이백을 4천만원가량 해줬기 때문에 9억 원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A등의 좀 특별히 좀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경쟁도 심했는데요. 7억 한 2천만원 선 그 정도가 됩니다. 락커뷰 옆에 개발하고 있는 B14 A등들이 올해 중 아마 분양이 될 것 같은데요. 33평을 기준으로 하면 조분가가 3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프리미엄을 2억을 준다고 해도 84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정도면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성비가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주변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가 8억 원 내외, 을사앞 번영로 센트로가 8억 원 내외,
힐스테이트 수암도 8억 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새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형 시티 프라디움은 세대수가 좀 작아서 그런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대형 유채는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게 이게 30평대거든요. 그냥 한 3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아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평 값을 더하면 거의 뭐 7억대 가까이 육박하겠죠. 그리고 호수공원 대형 유채는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죠. 2020년 12월 31일인가 그때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도 임시 사용 승인인 게 지금 아마 일부 세대에 등기도 안 되고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거래 안정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 에코하이츠가 한 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로 이 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치가 조금 산 쪽으로 치우쳤고 세대수도 조금 적고 이제 연식도 좀 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는 힐파크는 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성비로 치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지금은 호수뷰가 엄청 좋긴 한데 만약에 B12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호수뷰가 조금 가릴 수도 있겠죠. 언제 개발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B12지구는 위치가 일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지죠. 그래서 건설자들이 일찍 부지를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해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을 제가 그 분양권 거래상을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 얼마 전에 주가 전망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완전 빗나갔습니다. 나름 수십 년 패턴을 분석해서 확신을 갖고 올렸는데 그때 주가 지수가 한 4,2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증권사들이 5천 간다 6천 간다고 말하고 있을 때 제 나름대로 과거 수십 년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꼭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가가 3천도 깨고 내려갈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5,500선 거의 뭐 6천을 곧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이 정부에서도 왜 그러는지 난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지금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투자하라는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식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은 또 예전 폭락시에 나왔던 것처럼 뭐 한강물이 깨끗하니 따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지금은 또 증권사에서 뭐 7천 간다 7,500 간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정시 개근에 개구리 뛰는 방향과 주가 양방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번에 정말 실감했습니다. 저도 조정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조정이 오지 않아서 지금 뭐 주식이 없으면 사실 소외감 들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동안 지수가 그렇게 낮을 때도 안 하다가 이 높은 지수에 시든 주식을 시작해서 결정적 실수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거든요. 어쨌든 신중한 판단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헛일이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